즐거운 장아찌입니다. 지금 삼포대 응용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삼포대 응용 시험용 해상문제. 자, 첫 번째. 4개의 별량 ABCD의 평균이 5이고 표준편차가 2일 때 4개의 별량 요것의 평균과 분산의 합을 구하라.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것의 평균이 5다. 그리고 표준편차가 2다. 4개의 별량 요거. 이거 뭡니까? 3A 빼기 3B 빼기 30 빼기 3D 빼기. 자, 아까 별량들에 비해서 다 3배씩 되어 있고 3배씩 된 다음에 2씩 뺐죠. 이럴 때 우리가 평균과 어떤 분산의 변화 같은 게 어떻게 된다겠느냐. 자, 원래 평균에 비해서 원래 평균이 지금 5일 때 자, 원래 평균이 5이면 3배 다 되면은 그것의 원래 평균에 비해서 원래 평균의 3배가 된다겠지. 원래 평균 3배가 되면서 2씩 다 빼졌잖아요. 2씩 다 빼지면 그것의 2를 뺀 거. 요것이 새로운 별수인 저것의 평균이 된다. 요것이 그 평균입니다. 15 빼기니까 13이 평균이겠지. 이거 13이고요. 그 다음에 분산. 원래 표준편차. 원래 표준편차가 2다 그러면 원래 분산이 지금 4인 거지. 원래 분산이 지금 4인 것인데 제곱이니까 4인데 이것의 분산은 뭐냐? 우리가 분산이라는 거 뭐라 그랬어요? 요 녀석이 3배 되면이 분산은 더하기 2나 빼기 이런 것은 분산에 영향이 없다겠죠. 별량들이 바뀌어도. 그런데 앞에 3배라는 말이 돼 있을 때 3배라는 말이 되면 그 숫자의 제곱배가 된다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분산이 4였다면 분산은 그 4라는 숫자의 3의 제곱배가 분산이라겠어. 요것의 3의 제곱배. 요것이 분산이니까. 그래서 부사 36이 되겠지. 요것이 분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평균하고 분산을 더한 값 49가 되겠지. 이것이 저것의 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일일이 대입해서 계산해도 되긴 되지만 그럴 필요 없이 이제 응용 내용에 따라서 별량들이 3배가 된다 그러면 평균도 3배가 된다겠고 거기서 2를 뺀다 그러면 평균도 2를 빼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분산은 요 앞에 있는 그 몇 배 돼 있는 것의 제곱배. 자, 그것에 영향이 좀 있다. 그래서 두 번째, 4개 별량 이것의 평균이 6이고 분산이 3일 때 5개 별량 이것의 평균을 M, 분산을 S 제곱이라고 할 때 또 이것의 값. 자, 이것은 이제 별량들이 바뀌었을 때 그것의 평균이랑 구하기죠. 그냥. 자, 원래 것의 평균이 6이다. 분산이 3이다. 자, 그대로 좀 대입한다면 원래 것의 이것의 평균 6 그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분산은 3이다. 그랬고요. 자, 분산은 3이다. 네, 평균이 6이고 분산이 3일 때 분산은 이제 원래 별량을 그대로 쓴다면 요것의 제곱이 되겠지. 여기에서 평균을 빼야지. 별량에서 더하기 B에서 6을 뺀 거 제곱 편차의 제곱이에요. 자, 편차의 제곱들의 총합에서 나누기 4를 한 거예요. 요것이 이제 분산인 거지. 이 분산이 3이다. 얘가 3이다. 원래 조인 조건에서 이것이 주어진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뭐 해본다 그 소리죠. 자, 그럴 때 5개를 이제 이것은 5개입니다. 5개인데 요걸 다 평균 내봐라. 평균 찾으려면 우리가 M을 찾으려면 이것은 뭡니까 이제 원래 평균이 근데 6이라고 했죠. 원래 평균이 6인데 이제 이것은 그냥 이제 그 변화되는 양에 따라서 해도 되는데 그냥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요거 간단하게 그냥 간단한 식이니까 좀 아예 그냥 바로 정리를 한다면 이거 다 더하면 뭡니까? 다 더하면 A, B, C, D에다가 2가 4번 그러면 8이죠. 8이다 8이니까 16이죠. A, B, C, D에다가 A, B, C, D 그 4개에다가 더하기 16이 있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5개 그거나 이거 평균이지 그냥. 평균이 아까 여기에서 보니까 요 값이 지금 뭐야? 24인 거지. 4를 24. 얘가 24니까 여기다 24를 넣으면 24 더하기 16 40인 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5분의 40. 다른 말로 8그 말이야. 자, 이것의 평균이 8이라는 거야. 알겠죠? 자, 이것의 평균은 8 나왔고요. 그러면 이제 이것의 분산을 자, 이것의 이제 분산을 S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S제곱을 구하면 분산이라고 보니까 이제 별량에서 이 별량에서 평균을 빼줘야지 8이 여기에서 8을 빼면 얼마야? 8을 빼면 A 빼기 6의 제곱이 되겠지. 편차가 이렇게 되는 거니. 여기에서 8 빼는 거니까 여기서 8 빼면 마이너스 6의 제곱 이런 모양이 되는 거지. 여기가 똑같으니까 저기도 이렇게 되는 거니. 마찬가지. 여기도 똑같이 되겠지. 여기서 8 빼니까. 네, 평균이 8이니까 이 8을 빼면 0 되니까 더하기 0제곱 안 써도 되는 거지. 그리고 이것의 나누기 5 그 말이야. 이 녀석이 이것의 분산인 거지. 알겠죠? 네, 이것이 분산인데 아까 여기 식에서 말이야. 여기 식에서 요걸 잘 보세요. 여기 뭐 똑같이 생긴 보이죠? 여기 분자가 지금 똑같이 생겼죠? 근데 요 값이 얼마입니까? 4, 3이니까 12. 얘가 지금 10인 거지. 12. 알겠죠? 여기가 지금 12인 거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5분의 12 그 말인 거야, 지금. 요 값이 5분의 10이다 그 말이야. 그쪽에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5분의 12 상태고 이것인데 원하는 것은 이제 m 더하기 5s의 제곱 그 말이야. 5s의 제곱에. 그래서 요 값이니까 m은 지금 8이고요. 5s의 제곱. 자, 요것에 5배니까 그러면 12지. 그러니까 20 그 말이에요. 자, 20이라고 답을 주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은 A, B 두 반의 학생들의 몸무게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나타냅니다. 몸무게랑 표준 편차. 그 다음에 이 자료에 A, B 두 반 전체의 표준 편차. 자, 전체의 표준 편차를 모르어요. 자, 전체의 표준 편차를 모르면 전체의 분산을 구하라고 소리. 분산을 구해서 루트 씌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자, 이렇게 나오면 여기가 이제 표준 편차를 썼잖아요. 표준 편차를 써주면 이것을 제곱해서 9. 자, 이게 바로 한 사람의 분산인 거예요. 편차의 제곱이. 여기도 마찬가지 한 사람의 제곱 1이 되겠죠. 이렇게 제곱이니까. 자, 요것인데 이건 편차라서 한 사람의 분산값이야. 편차의 제곱값이 평균. 자, 이랬을 때구만. 자, 이것의 분산이라는 것은 뭐냐? 자, 한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 평균이 48인데 자, 두 반 전체의 표준 편차인데 자, 여기는 학생 수가 지금 10명이에요. 근데 자, 학생 수가 있으면 평균이 똑같이 지금 평균이 똑같을 때 이야기인 겁니다. 자, 한 사람당 한 명당 편차의 제곱이 9라는 거예요. 한 명당 편차의 제곱이 9. 이것은 표준 편차고 표준 편차를 제곱한 게 편차의 제곱입니다. 한 사람당 9의 편차의 제곱이 있으니까 10명이잖아요. 그럼 편차의 제곱을 10명을 해줘야 전체 편차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의 제곱에다가 10명 값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것이 이제 전체 A반 전체 학생들의 편차의 제곱의 총합이야. 얘가. 더하기 B반 요 편차의 제곱 10명인데 편차의 제곱이 1이니까 1의 제곱이 10명 있는 거랑 같아요. 이렇게. 자, 요거 그 말. 요것이 A, B반 전체의 편차들의 총합이고 전체가 20명이니까 나누기 20 해주면 이것이 A, B반 전체의 분산이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계산해 주면 되는 거야. 자, 3에 90, 90이고 이건 10이죠. 100이죠, 그냥. 5. 자, 이것은 두 반 전체의 이것은 분산이고 전체의 표준 편차가 였으니까 이것은 이제 루트를 씌워줘야지. 자, 루트를 씌워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몸무게라고 했죠. 아까 몸무게 평균이니까 뭐 킬로그램 표준 편차는 이렇게 단 킬로그램 써주고요. 이제 표준 편차. 두 반 전체의 표준 편차입니다. 항상 이렇게 표를 주고 전체를 구하라 그럴 때, 자, 대부분 표준 편차를 이렇게 분산을 주면 좋은데 표준 편차를 보통 주니까 이렇게 주면은 제곱을 해서 제곱한 것의 의미는 한 사람당 편차의 제곱이에요. 한 사람당 편차의 제곱이. 자, 한 사람당 편차의 제곱이니까 10사람 것은 그만큼 곱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 반도 똑같이 해서 곱해줘야 되고. 자, 그래서 그걸 다 더하면 전체의 편차의 제곱의 총합이 되는 거예요. 그 숫자를 이제 20으로 전체 숫자로 나눠주면 되겠어요. 자, 평균이 똑같을 때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옳은가 그른가 고르기죠. 자, 5개 중에서 이제 옳은 거 그른 거 찾기. 자, 편차합은 항상 0이다. 편차합은 항상 0이다. 맞는 말이죠. 분산은 편차의 평균이다. 분산은 편차의 평균이다가 아니라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죠. 틀린 말이죠. 편차의 제곱의 평균. 알았지? 그 다음에 3번. 평균보다 작은 별량의 편차는 음수다. 평균보다 작은 별량이 있으면 그것의 편차는 음수라고 그랬죠. 맞는 말이고. 표준 편차가 클수록 자료가 더 고르다. 자, 표준 편차가 크면 편차가 크다 그 소리야. 편차가 크다는 것의 의미는 자료가 좀 분포 상태가 멀리 떨어져 있다. 뭐 그런 거랬지. 자, 평균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다 그 말이 고르지 않다라고 한다겠어요. 그래서 평균에 좀 몰려 있을 때가 좀 고르다 한다겠어. 자, 그래서 이건 고르다 그래서 이것은 틀린 말이다 그 말이야. 분산이 작을수록 자료의 별량들이 평균 가까이에 더 밀집되어 있다. 분산이 작다는 건 표준 편차가 작다 같은 의미죠. 아무튼 자료의 별량들이 평균 가까이에 모여 있을 때 분산이 작다. 표준 편차가 작다. 그게 더 고르다 그렇게 말한다 했어요. 이것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2번, 4번 되겠습니다. 다음 세 자료 ABC의 표준 편차를 각각 ABC라 할 때 ABC의 대소 관계를 구해요. 이것의 표준 편차를 ABC, 스몰 ABC라 할 때 표준 편차가 누가 가장 크냐 작냐는 거예요. 네. 이런 것은 뭡니까 이제 자료의 분포 상태 이야기인데, 자, 이것의 평균은 이렇게 있으면 평균이 그냥 간격이 비슷하고 똑같이 두개씩이고 다 그렇죠. 이럴 때는 그냥 가운데 것이 평균입니다. 요 2랑 2의 가운데니까 도로 2인 거지 그냥 평균이. 그래서 이것은 2가 평균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2가 평균이고 1, 1이니까 편차만 써보면 편차만 살짝 써본다면 안 써봐도 되긴 되는데, 자, 앞에 것은 마이너스 1, 그다음 마이너스 0, 0, 1, 1 이게 편차들이에요. A라는 자료의 편차. 자, B라는 자료의 편차는 이건 1, 3, 5 제곱식이 똑같은 간격으로 가고 있죠. 이렇게 가면은 가운데 여기 두 개 빼고 요 가운데 5랑 7, 요 가운데가 바로 평균이에요. 네, 요 가운데인데 5랑 7이니까 그것의 평균인 6이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을 때는 가운데가 평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하고 7 가운데 6이 평균이라서 6에서 앞에 것은 이제 1이잖아요. 6에서 1이니까 편차가 마이너스 5죠. 편차만 따진다면 마이너스 5, 3은 또 마이너스 3이고 5는 마이너스 1이고 7은 또 플러스 1이겠지. 9는 또 플러스 3이고 얘는 또 플러스 5고 이것이 편차들이야. 요 별량들의 편차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C. 자, C는 26 저렇게 쓰면 2하고 6 두 개만 따지면 그것의 가운데가 4잖아요. 근데 똑같은 게 반복되고 있으니까 4가 계속 반복되는 거랑 똑같아요. C는 그런 거고 6이 3번이면 6, 3, 18이죠. 그 다음에 또 2가 3개 6이니까 24를 다 해서 24를 6으로 나누니까 역시 4죠. 평균이 3이나 저런 것은 그렇게 생겼고, 평균이 이제 4면은 이 같은 경우는 편차가 뭐야? 마이너스 2죠. 평균에서. 마이너스 6은 플러스 2니, 그 다음에 또 2는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2. 이것들이 편차들이야. 그래. 편차만 딱 보면은 이런 식으로 좀 생겼어요. 편차들. 근데 우리가 분산이라는 거예요. 자, 분산하고 표준 편차는 같은 내용인 거지. 자, 분산은 편차를 제곱들 하는 거야. 이것들을 제곱한 것들을 평균 내는 거야. 제곱한 것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건 제곱해도 숫자가 작잖아요. 이건 제곱하면 숫자가 5의 제곱이니까 25막 커지지. 얘는 또 제곱하더라도 2의 제곱 4 정도밖에 안 되죠. 이런 것들은 숫자가 좀 크게 나오는 거지. 얘는 좀 중간 정도고 얘는 좀 가장 작게 나오는 거지. 요것이 이제 여기 편차를 했을 때, 이것들이 표준 편차를 했을 때 가장 크게 나오는 것은 요 녀석이다 그 말이야. B가 가장 크겠다 그 말이야. 표준 편차. 이게 편차들을 제곱해야 되니까 분산이라는 것은. 그래서 요것은 또 그 다음이겠지. 그 다음에 제일 작조가 크기 순서로 따지면 이렇게 되겠다 그 말이야. 대소관계, ABC의 대소관계는 이렇게 했다 그 말이야. 다음은 세반 ABC의 수학시험 성적에 관한 막대 그래프다. 수학시험 성적입니다. 세반의 표준 편차를 각각 ABC라고 할 때 ABC의 대소관계를 구하자. 반대로 대소관계입니다.
네, 이것은 이제 점수는 이제 50, 60, 70, 80, 90점 이렇게 있고 그 중에 이제 세 군데 정도만 예를 들어서 해놨어요. 자, 50에서 60점이 2명, 70에서 80이 뭐 6명 이런 숫자, 2명, 6명, 여기는 2명, 4명, 3명, 4명 이런 상태예요. 50에서 60, 70에서 80, 90에서 100. 세 개의 점수 분포 때만 이렇게 도수를 좀 써놨을 때 상대적으로 이렇게 써놨을 때 이런 그림일 때 어느 반의 표준 편차가 가장 크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표준 편차가 크다는 게 뭐라겠어요? 평균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별량들이 좀 많을 때 보면 알겠죠? 이렇게 이제 그래프로 보면 이런 건데 좀 이거 점수로 치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50에서 60점을 그냥 55점이라고 친다면 55점이 4명, 여기도 뭐 95점이 4명, 그 다음에 75점은 2명 뭐 이런 거. 좀 쉽게 표현하면 좀 이렇게 저기 A반 같은 경우에 이제 그래프인데 숫자 좀 바꿔서 변환시켜보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기는 55점이 4명이라고 생각해봐요. 4명. 그 다음에 75점이 2명. 이렇게 2명. 그 다음에 90에서 195점이 또 4명 이렇게. 이런 상태라고 좀 생각하면 돼. 계급 값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55점이 2명, 그 다음에 75점이 6명, 95점이 2명, 이렇게 55가 2명, 그 다음에 95가 2명, 나머지 6명이 이제 75점 막 이런 거예요. 막 이런 점수 분포 상태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같으면 이제 55점이 3명. 3명이고, 그 다음에 75점이 4명이고, 95점이 3명이고, 막 이런 점수 분포대를 말하는 게 쉽게 말하면 그런 건데, 기본적으로 뭡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가운데가 이제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가운데 75점대가 이제 평균대죠, 기본적으로. 좌우 대칭으로 생겼을 때는 가운데가 평균인 겁니다. 그래서 평균 지점이 다 똑같다는 소리예요, 지금. 75점대로. 다 똑같은데, 이것은 뭐야? 평균 주위에 점수가 많죠. 6명이나 되니까. 평균 주위에 많이 있다 그 말은 편차가 좀 적다, 고르다 그런 소리야. 편차가 적다. 편차가 적다는 것은 분산이 적다 그 말이지. 표준 편차가 적다. 그것의 평균이 편차의 제곱 평균이 분산이니까. 그렇지? 이건 상대적으로 뭐야? 평균 지점보다는 좀 멀리 떨어진 곳의 숫자가 많지. 이것은 편차가 좀 커지는 거지. 반대로 편차가 좀 크다 그 말이야. 이것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이것은 평균보다 떨어진 곳이 아까 여기 4명인데 여기는 좀 3명이잖아요. 여기는 가운데 지점이 좀 더 높죠. 그러니까 가운데 지점이 좀 더 높을수록 양쪽이 다 적을수록이 이럴 때가 표준 편차가 더 적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때는 가운데 평균 지점이 숫자가 많죠. 양쪽이 적고 이런 것은 편차가 가장 적은 거예요. 알겠죠? 상태로 보면 이런 겁니다. 그리고 평균 지점이 75점 되기 때문에 75를 평균으로 본다면 이 녀석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편차. 얘는 지금 뭐 마이너스 20이 되겠죠. 자, 얘도 평균 75라면 얘도 마이너스 20 똑같아요. 이제 마이너스 20인 녀석이 여기 2녀석, 여기는 또 하나, 둘, 셋, 4녀석만 그렇잖아요. 네 녀석이 있고 여기는 2녀석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쪽이 더 편차가 많은 거지. 이쪽이 더 많다고 말이야. 자, 이쪽도 이제 3개라서 좀 더 많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전체적으로는 평균이 75점 되기 때문에 평균이 이렇게 많다. 평균 주위에 많이 있으면 나머지가 숫자가 적기도 하고 편차가 좀 적어져요. 여기가 편차가 좀 작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도 또 똑같이 평균 75, 여기도 75예요. 근데 평균 지점이 숫자가 좀 적지. 여기는 좀 더 많고, 평균 지점이 좀 더 적고 많고, 여기는 또 평균에서 떨어진 곳이 3명이고 여기 4명이고 아무래도 4명인 데가 편차가 더 많겠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편차가 많다, 떨어진 곳이 많다 그 말이 분산이 크다, 표준 편차가 크다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그림을 비교할 때는 일단 가운데가 좀 높을 때, 가운데가 높을 때가 편차가 적다, 표준 편차가 적다, 분산이 작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양쪽이 먼 데가 가운데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이 숫자가 많을 때, 자, 그럴 때는
편차가 가장 좀 크다. 여기도 그렇긴 한데 여기는 아까 여기 A반보다는 좀 더 이쪽이 숫자가 적잖아요. 가운데가 더 많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A반보다는 편차가 좀 적다 그 말이야. 이 녀석은 평균 쪽이 가장 많기 때문에 편차가 가장 작고. 그래서 편차가 가장 큰 거 대소관계 그랬는데 편차가 가장 큰 것은 A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B 그 말이야. 자, B가 편차가 가장 작고 A가 가장 크다는 거. 뭔 쪽에? 평균에서 멀리 떨어진 쪽에 숫자가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많을수록 편차가 가장 크다. 편차가 가장 크다는 것은 표준 편차가 크다, 분산이 크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아무튼 이런 그림을 비교할 때 이렇게 딱 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순서는 A, B, C. A, C, B, A, C, C, B. B가 가장 표준 편차가 작다는 거예요. 자, 다음은 세반 ABC의 시험 성적의 도수 분포를 나타내는 그래프이고 세 자료의 평균이 M으로 같다. 세 반의 표준 편차를 차례대로 ABC라고 할 때 AB 사이의 대소관계. 이제 대소관계를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물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 여러 가지로 지금 나눠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프가 만약 이렇게 나왔다면 그 말이야. 이것도 약간 같은 내용인데 이제는 그래프를 이렇게 꺾은선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냈을 때 그 말이야. 자, 이럴 때는 자, 가장 먼저 보세요. C라는 그래프를 먼저 C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잖아요. 이렇게. C가 지금 이렇게 간 겁니다. 이렇게. 그 말이 뭐야? 평균이 다 똑같은데 평균 지점의 숫자가 제일 많죠. 평균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 숫자가 적은 거야. 도수가. 그러니까 C 같은 경우가 평균 주위에 몰려 있다. 밀집되어 있다. 그 말이 표준 편차가 좀 작다. 그 말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A랑 B 같은 경우는 A는 뭐야? A는 평균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죠. 그다음에 B는 또 상대적으로 A보다는 좀 더 적죠. 평균이 더 높고, 평균 주위가 더 많고, 이렇게 가장 우리가 편차가 가장 작은 것은 C가 뭐예요? 가장 평균 지점에 많이 몰려 있고 평균에서 떨어진 곳이 숫자가 가장 좀 적을 때, 이럴 때가 편차가 가장 적다 그래요. 그래서 C가 가장 적, 그다음에 B가 그 다음이고 A가 가장. A는 평균 지점의 숫자가 적고 평균에서 떨어진 곳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A가 표준 편차가 가장 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의 대소관계 그러면 A가 가장 크다. 그 다음에 B, 그 다음 C, A, B, C 순서입니다. 이 녀석이 표준 편차가 가장 크다. 그 다음에 B, C 순서로 이런 관계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무튼 평균 주위에 많이 있고 평균에서 떨어진 곳이 적을수록 표준 편차가 작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삼포도의 응용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